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전남 담양의 2층 조립식 패널 전원주택 32평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착공을 시작으로 주택 건축공사와 부속시설인 창고, 그 외 부대 토목공사까지의 전체 진행 과정을 담았습니다. 최초 건축 문의부터 계획 설계 과정을 건축주님과 협의했던 내용, 설계 확정도면, 3D 입체 이미지 등을 진행한 전체 내용은 2주 전에 올린 경량철골 전원주택 담양편 영상에 있습니다. 건축 허가서를 받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착공계가 나오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현장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와 화장실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서상무님이 부지 전체 레벨을 측량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체 레벨이 결정되면 굴삭기를 이용해서 평탄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건물이 앉을 위치를 평탄화시키고 집틀을 잡아서 건물 내부 배관 작업부터 진행을 합니다. 집안 컨디션에 따라 설계 도면에 없는 공정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집안 전체 성토를 했던 곳인데 원래 땅 그 아랫부분까지 파일을 받고 그 안에 철근을 배근해서 건물 기초 철근과 결속하여 주고 파일 속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집안의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배관이 들어설 위치인데요. 하수와 오수 배관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구배라고 불리는 경사도입니다. 그리고 외부 배수관로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집 안에서 나오는 하수를 맨홀로 연결시켜서 지자체 하수 관로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에 맨홀 상부에는 마대 등으로 덮어서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보양한 후에 그레이팅을 덮어놓습니다. 이 작업 시에 외부 맨홀과 집수정, 상수도 인입, 엑셀 호스와 배수관 등등도 매설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나오는 오수 또한 배관을 연결해서 인버터 맨홀인 오수바지로 연결하였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2012년부터 전기 인입은 지중으로 매설해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ELP관을 연결시켜서 집 안에서 전신주까지 한 번에 매설해 줍니다. 대부분 일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꺾어지거나 많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후속 전기 선로 작업 시에 전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물 내부 배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야외수도 하수 배관이 뽑아져 있고, 이 위치에도 상수관 인입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눈이 내린 가운데 아침 일찍 유로폼과 각종 부자재가 반입되었습니다. 경량주택은 자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엠매트 방식의 기초공사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굳이 건축비를 과유불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엠매트 방식을 취하는데요. 양식은 이렇습니다. 물론 2층 건물이나 건물의 자중이 많을 때는 다른 방식의 기초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굴삭기가 엠매트를 형성하고 다짐을 하고 나면 거푸집 설치가 진행됩니다. 본 건물 거푸집과 함께 동쪽 데크 자리, 건물 뒤편의 창고와 일부의 통로까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거푸집 설치 작업 중에 철근이 반입되었고, 물넘침 방지턱으로 사용할 아연 각관도 도착했습니다. 본 건물 동쪽의 데크 자리와 건물 뒤편 창고 자리까지 거푸집이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철근 배근도 마쳤습니다. 현관 공간과 물 사용 공간에는 아연각관을 이용해서 다운턱을 만들었고, 거푸집 가장자리 전체에 은빛이 나는 것은 아연각관으로서 물넘침 방지턱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L형 앙카를 장착한 베이스 플레이트도 칼럼 위치에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었습니다. 펌프카를 통해서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데크, 창고 자리와 일부 통로도 함께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 최소 2번 이상 타설된 콘크리트 면을 닦아줘야 합니다. 혼화제 등의 여러 약품들이 정상적으로 콘크리트에 침착되게 하는 작업이고, 기초 콘크리트 바닥의 평활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 바닥면의 평활도를 허용 오차 범위 내로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후속 공정인 방통 타설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누름 작업과 구름 작업을 통해서 바닥의 평활도를 편차 5mm 내외로 확보하였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양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부집을 해체하여 철거를 합니다. 꽤 넓은 면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넘침 방지턱에 윤곽이 드러나고 조그맣지만 베이스 플레이트도 보입니다. 그 부집을 철거한 후에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부족한 곳이 있어서 상무니 및 몰타를 사용해서 미장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공정은 먹매김으로 건물 전체와 각 공간별로 먹선을 놓는 작업인데요. 맨 처음 집터를 잡고 건물 외경에 맞춰서 그 부집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콘크리트 타설 후에 이 먹매김이 똑바른 선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부득이 콘크리트를 깨내야 하거나 건물의 면적을 줄여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속 공정인 철골 구조체 공사와 벽체 등의 판넬 공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공정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거나 다른 현장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한두 공정씩 아세만 빌드의 시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난방 배관 설치 작업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때 설명드린 기초 평활도가 불량하면 난방 배관 작업 시에 바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방바닥의 수평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때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닥 청소를 하고 1차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치부해서 은박 시트를 깔아줍니다. 엑셀 난방 배관 안에 반짝이는 것이 은박 시트인데요.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1차로 단열재가 막아주지만 2차로 은박 시트, 한 번 더 냉기를 차단시키는 것이 난방 효율 및 단열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아세만 빌드 시방에는 꼭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그 위에 8번에서 10번 규격의 와이어 메쉬를 깔고 난방 엑셀 배관 호스를 각 공간별로 분배를 하고 보일러실 분배기로 이음 없이 한 번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물망을 덮으면서 난방 호스의 들뜸을 방지하고 방통 몰탈에는 전혀 없는 인장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난방 배관 작업 전에 상수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물 사용 공간인 욕실 2개소와 다용도실, 주방, 보일러실로 온수와 냉수를 연결시켜줍니다. 영상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공정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PV 배관인 A콘이 연결된 부분, 그 아래 아이소핑크나 은박 시트가 기초 콘크리트 바닥면에 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면적만큼 기초 바닥면의 냉기가 온수 호수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난방 호수의 열기가 기초 바닥으로 빼앗기면서 난방 효율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용도실을 제외한 2개소의 욕실 공간에 난방 호수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실내 공기는 훈훈하지만 난방 호수가 전혀 없는 욕실은 상대적으로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일정 분량의 난방 호수는 조건 없이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에는 없지만 그 당시 현장 소장님의 사진 보고를 확인하고 그 다음 공정인 방통 몰탈 타설을 승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수와 온수를 분배하고 수도 꼭지가 달리는 부분에는 고정형 브라켓을 사용하거나 호수를 넣기 위해 타공한 부위에는 에미탈 등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줘야 수도 배관과 꼭지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3 몰타를 믹싱칸을 통해서 방바닥 통미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통 타설 시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방통 타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맨 처음에 콘크리트 바닥면에 깔았던 비닐을 찢거나 구멍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탈의 수분을 빨리 배출하기 위함인데요. 물기가 빨리 빠져야 몰탈이 양생이 시작되고 본인들이 수행할 바닥을 닦는 작업을 일찍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도 에미콘 차량에 물을 넣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카테고리인 각 공종마다 그리고 작은 카테고리인 각 공정들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체킹해야 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 편의 영상에 다 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진행되는 내용의 영상에서 주의사항이나 점검해야 할 사항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한두 가지씩 영상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통 몰타를 타설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적으로 수분이 증발하고 양생이 시작되면 위장공이 몰탈 바닥을 닦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2차로 몰타를 닦으면서 미세한 평활도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바닥 마감인 장판이나 각종 마루를 시공할 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의 평활도가 확보되지 못하면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을 친 후의 방바닥 모습인데요. 양생이 되는 동안 외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실 동쪽 창문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데크인데요. 철골 구조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목으로 바닥을 깔면서 하나의 계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지 전체 마당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일정 부분 모아두었던 폐기물을 반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강화가 돼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계약 당시 견적서에 포함이 되어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통 양생 기간 동안에는 실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작업을 진행합니다. 창고 창문과 방화도화를 설치했습니다. 징크 판넬 부분 외의 외벽 마감은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미리 화이트 색상으로 도색을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판넬 벽면에 바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파벽돌이나 스타코 마감 같은 경우는 다른 현장을 영상으로 소개할 때 보시겠지만 두세 가지 선공정을 거쳐서 콘크리트 성질의 면을 만들어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사이딩이나 시멘트 채널 사이딩은 목조주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레인 스크린 같은 쫄대 하지 작업이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시멘트 사이딩 재질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콘크리트 성질의 포틀랜드 자재로서 자연적인 어떤 외부 영향에 의해서 변형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면서 오히려 쫄대의 공간으로 인해서 외부의 충격에 파손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이 정상 양생이 되면서 석고보드와 계단재 등의 내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들이 도착을 했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실내와 외부에 반입되었습니다. 석고보드 작업이 진행되고 어떤 곳은 합판이나 MDF가 치부되었습니다. 계단과 몰딩 작업을 위해서 톱대가 설치되고 내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관 내부에는 히노키루와도 치부되었습니다. 물사용 공간에는 1차, 2차 방수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방수 작업은 담수가 필수적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는 공정이라 하지만 실수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심각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께서 애를 먹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목공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부 몰드와 하부 몰드 각 포지션마다 기성 화이트 몰드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몰드가 치부되지 않은 곳은 MDF나 합판 치부인데 그 부분은 필름지나 도배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목공 작업을 하는 동안 후속 공정으로 진행될 타일 자재와 위생도기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 타일 작업에도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투입된 타일 작업팀이 욕실 작업 중에 당시 현장 관리에게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 것은 거실과 다용도실의 폴리싱 타일 시공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거래한 시공팀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테크닉을 알 수가 없었고 소개자분의 말만 믿어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인 상태였고 결국에는 재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일 작업이 이런 사연을 안고서도 무사히 잘 마쳤고 다음 공정인 도배 작업과 바닥 마감 작업입니다. 석고보드 조인트마다 네바리를 치부합니다. 바닥에도 각 방에는 장판이 깔렸습니다. 2층에는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다용도실에 폴리싱 타일이 재시공된 후에 거실 아트홀에는 에코스톤 재질의 보드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실에는 히노키 같은 루바, 파벽돌이나 숨쉬는 스톤 종류를 치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 재질이 좋아지면서 문이나 창문을 열지 않으면 환기가 전혀 되지 않죠. 주방에서의 열기를 품은 습기가 배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식 3중 시스템 창을 설치를 해도 창문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습기로 인해서 유리창 아랫부분부터 습기가 일정 부분 차오르게 됩니다. 한겨울에 일정 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재나 에코스톤 등을 일정 면적만큼 치부를 해 놓으면 습기를 빨아 머물다가 건조해지면 내뱉음으로 해서 습도 조절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세만 빌드는 욕실 공간 천장에는 히노키 루바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샤워할 때 발생하는 더운 습기를 루바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관 내부도 목재 루바를 시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울 추위에 창문을 열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추운 방풍실 역할을 하는 중문을 열어서 실내 습기를 루바에 전달시키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가 최초 계획 설계 시에 공간 구획이나 높이, 아파트와는 다른 자재를 권하는 이유가 최상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공정을 향해 가는 가구 공사인데요. 신발장, 싱크대와 전기 인덕션이 설치되었습니다. 욕실에 도기와 위생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기 조명은 미리 일부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도 전등과 외부등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 외부 마감 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목조주택에서는 공기순환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할 소피 벤트인데요. 사실 경량철골 조립식 패널 주택에는 마감재인 이미테이션입니다. 처마와 소핏 등의 벤트 종류는 목조주택 집짓기 소핏 벤트 시공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외벽 높은 곳의 시멘트 사이딩 마감 작업은 고소 사다리차의 도움을 받았고 박공 후레싱과 처마 후레싱, 물바지와 몰동이 작업, 그리고 일부 코킹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용도실 외부 방화문 앞에는 계단 역할을 하는 1.2평 정도의 데크와 빨래 건조대도 만들었습니다. 보일러실에 가스 보일러를 설치했고 대용량 가스통도 설치를 하고 가동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제 내부 작업이 완료되고 외부 마지막 마감 공사입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연곽간 약식 부집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미리 완료된 동쪽의 데크와 연결시켜서 계단 하나를 형성하는 철구조체 하지 작업, 방청 작업 후에 방부목 데크재를 치부하였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포인트로 적산목 채널 사이딩을 치부해서 데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적산목에는 투명 오일을 스테인하면 색상이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전면 데크는 그와 어울리는 오일을 조색해서 스테인하였습니다. 후면 다용도실 데크도 오일 스테인을 하면서 빨래 건조대는 검정색으로 도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공사는 본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제 첫날 착공 때 반입된 컨테이너 사무실을 화물트럭에 상차시켜서 그 다음 현장인 경북 김천으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정은 최초 부지 전체 레벨을 확정한 높이만큼 성토를 시켜서 평탄과 다짐 작업을 하고 동쪽에 텃밭의 경계를 지우는 작업이었고요. 마당에는 부정형 현무암과 잔디 식재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전남 담양 2층 조립식 이중택채 전원주택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시공팀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사와 간식 등을 자주 챙겨주신 건축주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담양 집으로 꼭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신 말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 영상은 전남 담양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에 대한 얘기와 이 주택의 내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느낌과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